또 어차피 로또 아파트 되는 거 제주도 사람들도 오고 강원도 사람들도 모이고 충청도 사람들도 모여서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들도 잘 안 보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뭐 제 영상은 이상하게 잘 안 보지만 좀 쉬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보면 안 보는 대로 제가 만든 영상이니까 제가 보관한다 생각하고 올리면 되겠죠. 자,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또 이 아파트 제 생각으로 제 이야기입니다만은 서울에는 단 한 채도 아파트 지으면 안 된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간단하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이미 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수억씩 수십억씩 다 올라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자, 뭐 80만 호 분양하겠다 그러죠. 지금 84만 호인가요? 5억씩 한번 분양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5억에 분양을 하는데 주변 아파트 가격은 이미 다 10억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14억, 13억 다 됩니다.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이.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4억, 5억에 뭐 말은 좋죠. 무주택자를 위해서 84만 호. 이것은 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개인 기업까지 참여를 한다면 100만 호도 더 넘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5억에 어떻게든 연끌을 하든 뭐 도둑질을 하든 뭐 빚을 내든 무슨 수를 뭐 제2금융권에서 나머지 다 받아서 100% 대출을 받든 해서 어떻게든 5억이면 5억의 분양을 받습니다. 그러면 바로 받은 날부터 그 주변 아파트 가격이 10억, 13억, 15억 하면 5억 아파트는 그건 5억이 아니라 10억, 13억 아파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84만 명이 다 로또에 청약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방도 많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주변 가격, 위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지었다 하면 앞으로도 다 로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아파트가 10억을 예를 들어서 주변이 한다면 분양가도 10억이 된다면 똑같이 다시 로또를 시작하는 거가 되겠습니다만은 남들 아파트가 15억인데 주변에 5억을 분양한다 하면 5억에 분양 받기만 하면 15억이 될 수가 있는 이걸 누가 맡겠습니까? 누가 조절하고 누가 잡겠습니까? 자, 그러면 서울에는 아파트 지으면 안 되겠죠. 단 한 채도 지으면 안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또 있겠죠. 그들만의 리그다. 서울 사람들만의 리그다. 왜? 청약 자격이 물론 경기도에서도 뭐 서울 쪽으로 어떻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충북 뭐 제천에 단양에 사는 사람이 서울 아파트 지금 84만 원 청약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에서 몇 년 살아야 하고 서울에서 청약 부금도 몇 년 이상 넣은 사람들이 그나마 뭐 순위에 어떻게 들어가서 이 로또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아파트는 지금 뭐 4, 5억에 이제 앞으로 84만 호 분양한다 그러면 분양 받자마자 10억, 15억짜리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로또입니다, 이거는. 로또는 제주도에서도 살 수 있고, 뭐 충청북도, 뭐 강원도에서도 다 살 수 있는데 왜 아파트는 못 삽니까? 전 국민의 로또이기 때문에 이 청약 자격부터 고쳐야 됩니다. 전 국민이 누구나 와서 무주택자면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줄 거 아니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도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답답하죠. 또 보겠습니다. 대출 규제입니다, 이번에는. 자, 5억 아파트를 50%밖에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뭐 LDT인지 LTV인지 뭐 해가지고 좌우지간 50% 해줍니다. 그러면 최소한 2억 5천은 내가 현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억 5천 현찰 가지고 아파트 84만 호 청약받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무주택자가 그 돈 준비하고 있다가 청약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한 여유 가진 사람들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50% 정도밖에는 안 해주면서 무주택자 서민들 청약해라 하겠습니까? 모델하우스 구경도 못 가겠죠. 그러면
사실은 무주택자를 위해서 84만 호, 100만 호 주택을 민간도 참여를 해서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하는 걸로 해서 짓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50%라는 규제에 묶여버리면 청약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돈 있는 사람만 와서 해라 이 얘기죠. 자, 여러분들 이 50% 그나마 50%라도 해주는 게 다행이라서 은행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연간 소득이 얼마인가, 배우자가 무엇을 하고 있나까지, 자녀들은 무엇을 하고 소득이 있나, 이런 것까지 은행에서 다 살핍니다. 그럼 은행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은행도 여수신이 잘못되거나 그 이자를 못 받을 경우에는 경매도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원금 회수도 못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그런 능력들을 체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무주택자들이 그 5억 아파트를 청약하러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중에 지방 중심으로 이 미분양이 이제 상당수 발생합니다. 50%의 규제에 딱 묶여버리면. 그 미분양 사태가 발생해서 아파트가 미분양이 너무 많이 나오면 건설 업체가 부도나 어떤 자금 순환에 악순환이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파트는 누구나 주워가세요 하고 규제가 바뀝니다. 어느 날 슬쩍. 예를 들면 5억 아파트인데 5천만 원 할인해서 4억 5천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5천만 원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5억에 입주한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남은 아파트 안 팔린 걸 팔기 위해서 할인 들어갑니다. 그렇게 합니다. 또 그렇게도 안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50% 규제 풀어줘야 되겠죠. 그 위로 올려줘야 되겠죠. 더 많이 대출을 해줘야 그나마 누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주택자 서민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국은 요새 유행하고 있는 죽죽. 돈 있고 아파트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 그거 담보로 어떻게든 잡아오든지 해서 친구 돈을 빌리든 있는 사람들 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분들이 결국은 다시 주워 담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지금 수년 동안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미분양된 아파트 대출 더 많이 해주고 할인해주고 어떻게든 팔아야 하는 거고, 집을 지은 사람들은 팔아야 하는 거니까. 그때 주워 담았던 사람들 그거 잘못한 거 아니죠. 왜? 안 팔리고 미분양된 거 주워 담은 사람이 죄입니까? 이 일이 앞으로 분명히 또 발생합니다. 또 발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래서 서울에는 아파트 단 한 채도 지으면 안 됩니다. 자, 제가 10여 년 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국토 관련 농지나 이 아파트 관련 이런 책을 10몇 년 전에 썼는데 팔리지도 않고 진열 몇 달 해놨다가 가보니까 다 없어졌는데, 자, 이 국토의 불균형 개발이 이거는 우리나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90% 8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을 해야 합니다. 지금 지방도시 없어질 지방 중소도시도 상당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인구의 도시 집중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국토가 이렇게 완전히 기우는 거죠. 균형적으로 개발을 못하게 되니까. 또 코로나도 있지만 이후에 이게 앞으로 나타날 이 식량 문제, 이 식량 문제를 우리나라는 농토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해결을 못합니다. 결국은 외국에서 사다 먹어야 되는데 그 식량 가격이 우리가 수출하는 금액의 몇 배가 된다면 굶는 사람 생기겠죠. 20억 아파트 로또 당첨된 아파트에서 밥은 굶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농지 잠식, 절대 농지, 상대 농지, 그린벨트 말로는 다 묶어놨어도 자기 맘대로 다 풀어. 누가 푸른 건지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이 법으로 만들어서 푸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다 풀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의외로 또 폭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 단독 있죠. 단독주택. 다가구 있죠. 연립 있죠. 빌라 있습니다. 이 주택에 이거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사고 팔고 문제가 생겼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사기를 당했는지 전세금을 날렸는지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수유리나 뭐 이런 쪽, 노원구 이런 쪽에 여러분들 그 따라 가보면 연립 그 빌라죠, 빌라. 뭐 잘 지었습니다. 아파트보다 더 잘 지었습니다. 이 빌라들 상당수 미분양도 있고 뭐 가격도 들락날락 정해지지도 못하고 막 혼란의 시대가 오는데 여기에 아파트 가격은 10억, 20억 뭐 막 올라가고 나니까 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뭐 여러분들 현장에 가보면 말도 못합니다. 즉 진심으로 4인 가구, 5인 가구, 자녀들 2~3명 데리고 적은 월급 가지고 작은 연립 이런 거 하나에서 행복하게 살아온 사람들 마음 좀 제발 건드리지 마십시오. 살 사람은 사지도 못하고 팔 사람은 팔지도 못하는 이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전철만 생기면 전철 라인 따라가면서 로또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쫙쫙쫙쫙쫙 같이 따라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뭐 왜 철도청은 저렇게 전철 잘 깔아주면서 전철 그렇게 놓아주면서 옆에는 다 수십억 부동산 투기 뭐 부동산 투기라고 하면 안 되겠죠. 투자해서 뭐 몇 억씩 다 돈 벌고 있는데 철도청 맨날 적자 난다고. 왜 요금 뭐 한 5,000원으로 올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정 가격을 받아서 철도도 제대로 가야지 왜 남 투기만 도와주고 그것이 국가 개발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한번 더 해볼까요? 어떻게 나라의 정책이라는 것은 대통령하고 국회가 서로 이제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도 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게 법이 돼야 되는데 무슨 주택 정책이 1년에도 수십 개, 뭐 몇 년 아니면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어떻게 그렇게 잘 바꾸고 잘 만들어내는지 그게 다 보면 나 옛날에 다 한 거예요. 교육 정책하고 똑같아. 옛날에 이미 다 해본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옛날 정책 그대로 답습하고 되풀이하는 겁니다. 자, 대출을 80, 90 아파트 강남에 안정적이고 뭐 은행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이 아파트들 80%까지 막 대출을 해줬죠. 그러면 나머지 20%나 10% 자기 돈 부족한 거는 제2금융권에서 또 가져왔고 심지어 뭐 중간 예납하는 이 중간 아파트 중간 예납금들 다 마지막에 그 끝나고서 대출 받아가지고서 다 채워넣을 수도 있죠. 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죠. 그거 모르는 국민들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50%로 누군가가 정책이라고 이걸 뚝 떨어뜨려 놨습니다. 갑자기. 뭐 엄청난 혼란이 오죠.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 그래서 이거 잡히면 어떡하나 아파트 떨어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강남에 10억 하는 아파트를 팔고 돌아서서 한 뭐 며칠 자고 일어났더니 1억 올랐네 2억 올랐네 파는 사람들 뭐 흔한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또 아파트값 너무 오른다 그러니까 자신의 직장은 강남인데 돈은 없으니까 경기도 용인 심지어 천안까지 가서 아파트 다 샀습니다. 이번에 영끌이라고 뭐 우리 뭐 만날 이야기 하잖아요. 영끌해서 빚 내고 뭐 친척들한테도 꾸고 제2금융권에까지 가서 돈 빌려다가 영끌해 갖고 거기까지 가서 50%밖에 안 되니까 돈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가격이 낮은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 천안까지 다 서울입니다. 사실은. 그 강남에 살면서. 그러면 출퇴근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결국은 잠만 자러 가는 그 아파트를 이 가격이 너무 오른다 그러니까 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어느 분께서 90% 대출해 주겠다 앞으로 집 짓는 거. 그러면 50% 때문에 지방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분들 지금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이 나라. 자, 90% 아파트 가격에 90%. 자, 5억 정도 분양하겠죠? 서울 근교, 서울에. 그러면 90%면 4억 5천을 주니까 당신 전세금 5천만 원만, 월세금 5천만 원만 갖고 오면 이 집 산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부
뭐 이거 제가 뭐 이걸 뭐 어떻게 하라 마라 할 능력도 없고,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저도 답답하니까 이게 만들었는데, 90% 대출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그거는 뭐 하든 말든이고, 서울 근교의 서울에 있는 중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새로 짓는 집, 그 아파트 분양 가격과 똑같게 떨어뜨리거나 똑같게 만들 능력이 없으면 서울에는 아파트 단 한 채도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한 채에 100억을 하든 1000억을 하든 그거는 다음 얘기고, 몇만 가구를 지으면 그 몇만 가구는 다 로또예요. 저렴한 가격에 지어서 분양하면 뭐합니까? 주변 가격이 이미 10억, 15억, 20억이 다 되어 있으면 아무리 잘 지어도 하여튼 분양만 받게 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아파트는 주변 가격과 똑같은 시세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강남에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강남에서 뭐 몇십 년 동안을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가족들하고 자녀 키우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20년을 살다 보니까 어느 적은 월급으로 소박하게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한 20년 살고 보니까 그 아파트가 20억, 30억이 됐습니다. 그분이 잘못한 겁니까? 투기했습니까, 그분? 강남에서 자기 삶을 시작을 하고 거기서 뭐 평생을 살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아파트 자기가 20억 만들었고 30억 만들었습니까? 나라에서 만드는 거죠. 나라에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되겠다. 그 아파트, 그렇게 오래 살아온 아파트 어떤 이유가 생겨서 팔으니까 너 10억 남겨 먹었으니까 불로소득 뭐 반이라도 내놔라? 이 논리가 맞겠습니까? 자, 이런 되지도 않는 이런 어떤 공식은 이제 좀 그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아파트를 또 공급을 하겠다, 짓겠다. 다 해서 전국에 80만 호, 민간 분양까지 포함하면 140, 50만 채. 이 아파트들을 여러분들 분양한다는 얘기하고 주변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4억, 5억에 분양을 해도 그 아파트는 15억, 20억 아파트가 바로 분양과 동시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주변 아파트 가격을 분양 가격보다 떨어뜨리든지 분양 가격보다 더 떨어뜨리든지 분양 가격하고 똑같이 만들지 못할 거면 서울에는 아파트 단 한 채도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로또에 동참시키는 결과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지방에서 그 작은 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아파트 지방에 40평 아파트도 2억 5천 7천도 안 합니다. 40평 아파트가. 이런 아파트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아파트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오신 분들 마음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또 어차피 로또 아파트 되는 거 제주도 사람들도 오고 강원도 사람들도 모이고 충청도 사람들도 모여서 같이 전 국민이 청약을 해서 추첨을 해서 로또로 만들 그런 상황으로 할 거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서울에 아파트 과연 지어야 되나, 단 한 채도 지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